장한별과 성리의 KBS 출연을 둘러싸고 만약 기존과 전혀 다른 조건이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출연료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권리, 디지털 콘텐츠, 타 방송사 출연 범위, 무대 제작 권한까지 협상의 대상이 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계약 금액이나 비공개 조항을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 성리와 장한별의 KBS 출연을 두고 계약의 무게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사실처럼 말하는 대신 두 사람의 달라진 시장 가치가 실제 방송 협상에서 어떤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출연료입니다. 방송가에서 출연료는 단순히 무대 한 번에 얼마를 받느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에는 현재 화제성, 팬덤의 움직임, 시청자 유입 가능성,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2차 콘텐츠의 파급력, 향후 행사와 공연으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몸값이 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송사가 그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리와 장한별처럼 무대 경험과 개성이 뚜렷한 가수들이 새로운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재미있어집니다. 과거에는 방송 출연 자체가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면 지금은 방송사 역시 화제성을 만들어낼 출연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가라는 오래된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연 계약이라고 하면 출연료부터 떠올리지만 2026년의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방송 이후입니다. 무대 영상은 어디에 공개되는가? 짧은 클립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비하인드 영상은 누가 제작하고 유통하는가? 공식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방송 한 번이 끝난 뒤에도 콘텐츠는 계속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본방송 시청률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무대가 수십 개의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고 해외 팬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사는 몇 분짜리 무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콘텐츠의 생명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 측에서도 자신의 이미지와 공연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점성입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출연을 계기로 경쟁 채널 출연 제한 같은 강력한 조건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추측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나 공식 발표 없이 6개월 출연 금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아니라 왜 독점성이 방송업계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인기 있는 출연자가 오늘 KBS에 등장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방송사의 비슷한 프로그램에 등장한다면 첫 방송이 갖는 희소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무대를 쉽게 볼 수 없게 된다면 팬들의 기다림과 관심은 한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희소성 자체가 콘텐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리와 장한별의 현재 위치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사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를 가수이기 때문일까요? 만약 방송사가 이들의 팬덤 반응과 무대 화제성, 온라인 확산 가능성을 동시에 높게 평가한다면 협상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만큼 프로그램 역시 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포인트는 더욱 강력합니다. 돈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대를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조명 하나, 카메라 동선 하나, 편곡의 방향 하나가 가수의 무대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이 분명한 가수라면 방송 무대의 완성도는 단순한 연출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기억되느냐가 이후 공연과 행사, 광고, 팬덤 확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보다 아티스트 측의 제작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과거 방송 제작의 중심에는 방송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티스트와 제작진이 서로의 필요를 맞추는 공동 제작에 가까운 형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리와 장한별의 가치가 정말 달라졌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팬덤일까요? 공연 시장일까요? 아니면 방송사일까요? 답은 하나로 정하기 어렵지만 방송사가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방송은 출연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노래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대중적 관심도, 시청자 반응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출연 기회가 이어진다면 적어도 시장에서 그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살펴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방송 출연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은 방송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 지역 행사, 브랜드 협업, 해외 공연, 팬미팅 등 다른 시장에도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무대 하나가 검색량을 움직이고 검색량이 팬덤 유입으로 이어지고 팬덤 확대가 다시 공연 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송 출연료가 올랐으니 콘서트 티켓 가격도 반드시 오른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 가격에는 공연장 규모, 제작비, 좌석 구성, 수요와 공급 등 훨씬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특정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입니다. 성리와 장한별을 둘러싼 관심이 계속 커진다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할 것인가? 더 큰 화제가 만들어진 뒤 경쟁할 것인가?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출연자를 둘러싼 경쟁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거의 방송 시장에서는 전국 단위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인과 무명 가수들에게 방송 출연은 선택하기 어려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팬덤 플랫폼과 유튜브, 숏폼 콘텐츠, SNS가 성장하면서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도달하는 길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협상의 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체적으로 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방송 출연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방송사 역시 온라인에서 이미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가수를 데려오면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자리 잡는 순간 출연료 얼마보다 훨씬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누가 콘텐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방송사가 가수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시대에서 이미 팬덤과 화제성을 확보한 가수가 방송 프로그램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리와 장한별의 KBS 출연을 흥미롭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상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둘러싼 관심이 커질수록 앞으로 실제 방송 편성, 무대 비중, 후속 콘텐츠, 다른 프로그램 출연 등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할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진짜 계약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다음 선택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방송이 성공적인 반응을 얻으면 다음 특집에 출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원하는 출연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한 번의 출연은 끝이 아니라 다음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KBS에서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는지입니다. 단순한 게스트인지, 무대의 핵심 출연자로 다뤄지는지, 방송 이후 공식 클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 추가 콘텐츠가 이어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사의 출연 흐름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시장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직후 온라인 반응은 중요합니다. 본 방송에서 몇 분 등장했느냐보다 영상이 얼마나 오래 소비되고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록적인 출연료, 몇 배 인상, 6개월 경쟁방송 출연 금지, KBS의 완전 독점권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은 당사자나 방송사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 흐름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리와 장한별이 방송시장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출연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무대가 이후 어떤 콘텐츠와 기회로 확장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KBS 출연 이후 두 사람의 무대가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얻고 후속 콘텐츠와 추가 편성까지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번 출연은 단순한 방송 스케줄 하나가 아니라 시장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의 중요한 장면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BS가 정말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방송사가 성리와 장한별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번 출연 이후 두 사람의 이름값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진짜 놀라운 변화는 비밀 계약서 속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공개되는 무대와 편성표 속에서 확인될지도 모릅니다. 성리와 장한별이 단순한 화제의 출연자를 넘어 방송사가 먼저 확보하고 싶은 카드로 올라서는 순간 트롯 시장의 힘의 균형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KBS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방송, 다음 무대, 그리고 다음 선택, 그 세 가지가 이어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성리와 장한별은 2026년 방송가에서 자신의 시장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KBS 이후 움직일 다음 방송사는 어디가 될까요? 앞으로 공개될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